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 및 생활 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교육부 출입하고 있는 황대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2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 교사의 사망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18일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7월 12일에 두 학생이 연필을 들고 다툰 소위 연필 사건이 발생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통화 중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고 고인이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학급에 문제 행동 학생이 2명이 더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울고 고집 부리고 불안 증세를 보여서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나왔고 다른 학생은 가위질을 하다가 난동을 부리고 2, 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 라면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어머니는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선 왜 그럴까요? 라고만 하고 상담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진술도 교육부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교사는 나이스 업무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나이스 대란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학기 말은 원래 업무가 많이 몰리는 기간인데 체험학습 결과 정리, 학교생활부, 기록부 입력 같이 실제로 업무량이 많았던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사망 원인에 대해 총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경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걸 전제로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업무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또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그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나이스 업무 같은 거라든지 또 학기 말에 그 각종 기록들 같은 거를 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이 시점에 좀 많이 몰려 있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지 않나. 예, 여러 보도와 증언을 통해서 고인이 사망 전 겪었다고 전해졌던 힘든 일들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외에 사건 초반에 나왔던 여러 의혹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도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육당국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이 교체됐었다. 학폭 담당이었다. 신규 교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1학년에 배정됐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담당 학급이 햇빛이 안 드는 수업 여건이 안 좋은 교실로 배정됐었는데 이것도 제비 뽑기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초안을 보면 연필 사건을 학부모들끼리 잘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혹시 사전 검열에서 이 내용을 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 해명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열람한 건 사실이지만 이 수정 요청은 없었고 오히려 교육청이 학교 측에 재검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합니다. 연필 사건 말고도 다른 문제 학생들이 더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은 안 넣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다고 하고요. 해당 교사가 사망 1, 2주 전에 학폭 문제로 교육청을 방문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근무 상황부에 그런 사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워낙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보니 여러 추측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당국이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었다 보니 여러모로 한계가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휴대폰,
업무용 PC, 학급 일지 전부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은 확인을 하나도 못했고요. 그랬군요. 학부모는 애초에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핵심적인 의혹들은 결국 경찰 수사에서 밝힐 과제로 미루게 됐는데요. 학부모들이 민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심각한 폭언이 있었는지 전부 동료 기사들의 진술뿐이고 확인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교사의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동료 교사가 고인에게 혹시 교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설정을 해서 이 번호가 남은 건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합동조사단은 그 진술을 그대로 공개만 했지 실제로 착신 설정이 돼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학급에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서 이 지목된 정치인들이 사실이 아니다 해명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학교 측 입장문을 보면 그때 정치인 자녀 없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없다는 건 어떻게 확인한 거냐? 모든 학부모들의 직업 정보를 학교가 갖고 있기라도 한 거냐?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정치인들의 이름을 학부모 명단과 대조해서 그 이름이 없는 사실만 확인한 거라고 하고요. 합동조사단의 결론은 이 학급의 정치인 자녀는 없는 걸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또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핵심적인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본 교원 노조들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정교조는 교육부의 오늘 발표가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 껍데기였다라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빈수레만 요란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촉구했고요. 전국 초등교사 노조도 성명을 냈는데 학교 관리 책임자인 교장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빠진 점과 악성 민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짚으면서 교육부가 학부모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간의 조사 일지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도 3주째 교사들의 광화문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가족도 참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방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 참여자들이 상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오늘 오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현행 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어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피습당한 사건의 속보 짧게 짚고 넘어가죠. 일단 범인은 검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자신이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는 졸업생이라고 했다는데 확인 결과 이 학교 졸업생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고 출입증을 교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7차례 찔리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정교조 대전지부는 사건 발생 뒤에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침입할 수 없게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불시에 침입할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추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서희초 사건 역시 교사들과 대중들의 의문은 결국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